그리고 온돌이 패시브 하우스의 핵심이고, 물론 지금은 한옥에 하나로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래, 딴 팀에서 다. 근데 제가 온돌은 여기서 뚝 뛰어나서 이거 전체보다 온돌이 더 낫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 금속활자 온돌, 이 온돌을 우리가 문화재 장인으로 한다는 건 자존심이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엄청나게 춥잖아요. 영하 30도 이하로 내려가니까 얼마나 춥겠어. 근데도 딱 들어가면 깨끗하면서 이 구들방이 정리가 되는데, 이 구들이 방마다 있는데 이 구들이 너무 좋고 이제 좋으니까 제가 이때 구들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야, 이 구들 진짜 좋다. 민족이 구들 민족이고 한옥의 핵심이 이 구들이구나. 구들을 연구를 누가 했나? 그때부터 찾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책도 없고, 한글 금속활자 온돌, 이 한글 한식 무슨 케이팝 어쩌고 저쩌고 다 털어봐야 온돌 하나에 못 미친다 이 말입니다. 외국 사람이 오면 온돌 보러 가자 그러면 갈 데가 없어. 궁궐에 가서 온돌이 보여, 생활하는 게 보여? 안 보이잖아요. 못 되니까. 단순히 그냥 고래만 깊이 해버리면 아래 저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래도 저장이 되고 위에도 저장이 되려면 약간의 층을 형성하든지 경사로 해서 그걸 커버하든지, 그 구들장과 구들장 사이가 30cm 이상이 되면 거기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 버린다고요. 아래 그 안에서. 그 이제 94년에 그 구들을 터득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 구들 장인을 찾았어. 그러더니 없어. 근데 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최영택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구두를 최영택 선생한테 배울 때 구두를 학교를 하던 사람이 이학수 선생인데, 이학수 선생은 그 선친이 해가지고 아들이야. 그 나이가 저보다도 어려. 그 가르치는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우리 오홍식 선생하고 유종 두 사람이 거기서 처음 이제 구두를 배우셨죠. 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 구들자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 가지를 꼽으려면 금속활자, 한글, 구들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온도를 오랫동안 연구해 계신 구들의 대가 김준봉 교수께서 들려주는 구들 이야기입니다. 이불 속에서만 있으니까 틈새가 있거나 말거나, 방 안에 얼음이 땡땡 얼어도 방바닥만 뜨거우면 됐다 이 말이에요. 불안하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사계절을 다 살기 때문에 겨울에 그렇게 추우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틈새가 없어야 되는데, 한옥의 나무로 중목 구조로 원목으로 쓰는 걸로 하면 틈새를 막을 방도가 없어요. 온돌에 대해서 이제 알아왔는데, 저도 처음에 초등학교 때는 물론 이제 연탄 보일러 있는 아궁이 있는 집에 서빙고에 살 때는 이제 불 떼고 살았는데, 그때 연탄가스 중독돼서 많이 돌아가셨지. 결국 불 떼는 방이 그 연탄 때문에. 그때는 그래서 다 온수 온도를 하는 것을 최고의 선으로 생각해서 어떻게든 돈만 벌면 구들장을 덮어서 온수 온도를 하는 게 소원이었죠. 그래서 온수 온도를 처음에는 그 철판으로 온수 온도를 했고, 철판을 3년마다 한 번씩 갈아야 되니까 이제 동파이프로도 쓰고, 그러다가 이제 엑셀 파이프가 나오면서 엑셀로 정리가 됐는데, 저도 대학에서 이제 한국 건축사를 하고 전통 건축을 배웠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교육은 역사를 배우면 사실 역사는 상당히 방대하잖아요. 뭐 편년체가 있고 기전체가 있고 무슨 체가 있고, 역사를 뭘 배우세요? 옛날 사람들이 살았던 그 내용이 이제 역사인데, 옛날 사람들의 뭘 배워야 되겠어요? 배울 게 많겠죠. 옛날 거 문화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많은데, 우리나라가 그 일제 치하를 겪으면서 역사하면 그 지도자 또 왕 또는 어떤 그 특별한 그 위의 그런 거를 가르치는데 집중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건축사를 가르치면, 한국 건축은 궁궐도 있고 사찰도 있지만
가장 많은 집은 뭐예요? 서민의 집이에요. 서민의 집이라고요. 각 지방마다 집. 이런 보통 사람들의 보통 집들. 근데 이거는 배운 기억이 없어. 가르치지도 않아. 연구도 안 해. 그래서 오로지 궁궐 그리고 사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전통하면 건축하면 궁궐하고 사찰 이거밖에 생각을 안 한다. 왜냐면 그것만 배웠으니까. 근데 실제 궁궐하고 사찰에 사는 사람이 인구의 뭐 10%가 되겠어? 5%가 되겠어? 1%도 안 돼요. 그럼 우리가 건축 역사를 배우면 99%가 사는 이 집에 대한 역사를 배우고 1%가 사는 집도 배워야지 1%만 배우고 나머지 99%를 안 배우면 되겠냐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랬어. 물론 이제 북한에 가서 보니까 이게 달라. 북한은 민가를 위주로 가르쳐. 민가 연구도 훨씬 더 많아. 우리는 다 귀족 위주야. 왕 위주야. 그거는 뭐 양쪽 다 필요하고 장단점이 있어요. 저도 그래서 한국 건축사를 배웠지만 한국 건축사의 궁궐하고 사찰밖에는 배운 게 없고 민가는 배운 게 없어요. 이 건물은 진천에 있는 제 사옥이에요. 사옥. 온돌 학회 건물로 돼 있어요. 진천에 제가 설계한 건물이 1000여 개가 되는데 한옥은 그 중에 한 10개도 안 됐을 거예요. 0.1%도 안 했어요. 이런 집이, 이게 학생 집이에요. 이런 집이, 근데 여기가 엄청나게 춥잖아요. 영하 30도 이하로 내려가니까. 얼마나 춥겠어. 근데도 딱 들어가면 깨끗하면서 이 구들방이 정리가 되는데 이 구들이 방마다 있는데 이 구들이 너무 좋고 이제 좋으니까 제가 이때 구들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야, 이 구들 진짜 좋다. 그래서 이 구들이 우리 민족이 구들 민족이고 한옥의 핵심이 이 구들이구나. 구들을 연구를 누가 했나? 그때부터 찾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책도 없고 우리 이제 한글을 만들 때 한글을 못 쓰게 하고 한자를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한글을 원래 만들었잖아요. 왜냐면 중국에 한자를 써야지 그래 한글을 만들었으면 이게 배반하는 거다 뭐 해가지고 한글을 만들고도 음성적으로 쓰는 것처럼 구두를 쓰는 것은 이게 미개한 거다. 그리고 못된 거다. 안 좋은 거다. 이게 구들방에 들어놓아가지고 말이야 게을르게 만드는 거다. 우리 민족은 먹을 것도 부족하고 입을 것도 부족하고 집도 바람이 숭숭 들어오니까 이걸 택한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 독일 애들이 얘기하는 패시브 하우스라고요. 패시브 하우스가 그 말이에요. 패시브 하우스라는 말 자체가 액티브 하우스의 반대말인데 단열재를 집어넣어서 집을 잘 만들고 옷을 두둑히 입고 불을 빵빵 떼고 난방하고 냉방하고 이게 패시브가 아니라 액티브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고 살았더니 지구 환경이 오염이 되더라. 그래서 패시브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패시브 주택이 나오는데 우리 이게 패시브 주택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가기 전에 대학원, 연대 대학원을 이제 들을 때 패시브 하우스 강의를 그때 처음 들었어. 왜냐면 그때 이제 독일하고 영국에서 유학하고 온 젊은 교수들이 패시브 하우스를 가르쳤으니까요. 그게 88년 그때예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게 뭐 하는데 우리나라 얘는 안 들지. 맨날 독일의 집이라서 뭐 부착 온실 앞에 이렇게 남향으로 해서 온실을 집어넣어서 난방을 저연쪽으로 되고 이게 이제 패시브 하우스의 기본이에요. 앞에 온실을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추울 때는 이 바람이 들어오게 문을 열어놓고 더울 때는 이걸 닫고 저쪽을 열고 창문으로 조절하는 거예요. 난방을 햇빛을 추울 때는 받아들이고 더울 때는 저쪽으로 나가게 해가지고 이게 아주 기본이에요. 요거 뒤쪽에 이제 이 트럼월이라고 해서 추결벽을 만들어서 겨울에는 열을 저장하고 여름엔 냉기를 저장해서 이제 하는 거죠. 이 흙집이 바로 그거예요. 흙집이 그 냉기를 여름에는 냉기를 저장하고 겨울에는 온기를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가 정답이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구두를 하고 전통 건축을 연구하고 이제 한국에 와서 구들 이거 좋은 거니까 합시다 하고 문화재청이 얘기하니까 이게
그 씨알도 안 먹히는 거지. 구들 그때 다 뜯어 제끼고 파이프 온돌 하려고 다들 하고 온돌 하지도 않을 텐데 그 동네 할아버지 하다가 망한 거 구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근데 그 안에 평면도를 그리면 저렇게 생겼어요. 그 이 구들의 전통이 패시브 하우스의 원형이고 이 열을 최대한 저장해서 추결하고 이 식은 연기를 아래로 이렇게 빼는 굴뚝을 빼는 것이 우리 전통의 기본이다. 이게 익숙하고 편한 것이다. 그래서 이 전통과 전승 이렇게 저는 구별을 해봤는데 이 전통은 전승하고 이제 구별을 여러분이 조금 해야 돼요. 전통은 뭐냐면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 전통 이거는 같아. 근데 이 전통은 지금에서부터 미래로 가는 것까지를 연결하는 게 전통이에요. 쫙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전승은 뭐냐면 과거서에 했던 거를 지금 그대로 재현하는 거예요. 재현. 전승하는 거, 재현하는 거. 그래서 그대로 재현해서 다음 세대도 그대로 내려가는 거야. 이건 전승의 개념이 강해. 전승은 변화하고 발전하지 않아. 전통은 변화하고 발전해. 근데 보통 문화재를 하는 사람이 저 전승에 초점을 많이 둬요. 그대로 복제하는 거, 옛날 거를. 그래서 옛날 거를 그대로 복제하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옛날 거를 복제할 때는 그럼 옛날 거가 언제적 옛날이냐? 우리가 이제 문화재를 보수할 때 항상 원형 복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원형이라는 게 뭐예요? 그 문화재를 보수할 때 원형이라고 했을 때 그 원형이 애초에 처음에 지을 때가 원형이냐? 그게 중간에 수리를 대부분 두서너 번 했어. 문화재가 오래된 거는 계속 수리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문화재를 하면 조금 뭐 복잡하니까 청계천 예를 들면 청계천 복원할 때 제가 이제 심의를 하고 그걸 회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청계천이 이명박 대통령 때 복원을 했잖아요. 그럼 청계천이 어느 시대를 복원할 거냐 이 말이에요. 원래 청계천은 애초부터 인공천이에요. 인공하천이라고요. 그러니까 물이 거의 없던 데를 육조거리 만들고 이렇게 만들면서 그러니까 하수도를 만들면서 이제 빗물도 내려가게 한 건데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그 이제 경복궁 처음에 할 때도 생겼지만 이게 계속 사람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축대도 만들고 다리도 만들고 이제 자꾸 변해갔을 거 아니야. 그래도 결국 이제 청계천 판자촌까지 오는 건데 과연 그 청계천을 복원을 하는데 태조 이성계 때를 하느냐 세종 때를 하느냐 언제를 기준으로 하느냐가 이제 그 시점이 문제지. 복원하면 원형 복원 여러분이 쉽게 얘기를 하지만 그 원형이 과연 언제가 원형이냐 하는 거라면 어려워져요. 그게 계속 바뀌어 왔을 때는 청계천이 계속 바뀌어 왔다고요. 결론부터 말하면 청계천은 가장 그게 정리가 잘 됐을 때를 기준으로 잡았어. 그게 이제 조선시대에서 가장 나라가 강성할 때가 영조 때, 영조, 정조 있잖아. 정조대왕, 영조. 그래서 영조 때를 기준으로 하자 하고 딱 정해가지고 그때 다리, 그때 그 하천 모양 그걸 다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원형 복원하면 그 쉬운 문제 같지만 그 원형을 어느 시대로 특정하느냐 하는 거는 다시 그 토론의 여지가 많다 이 말이죠. 특히 구들도 마찬가지. 구들을 맨 처음 딱 만들었어. 그리고 우리가 보수하러 갔는데 한 번도 수리 안 했다는 거 증명할 수 있겠어요? 구들은 보통 10년이 되면 수리가 한 번 들어가요. 아무리 좋은 구들도 20년 가기가 힘들어.
왜냐면 돌이 계속 불을 먹으면 이게 뱉어내질 못해요. 그리고 연기가 새거나 뭐 하거나 그러면 손을 봐야 돼. 이 시골 집들은 뭐 2, 3년에 한 번씩 다 수리했어요. 그 추수 끝나면 야 부들방 손 봐야지. 그러니까 그 손 보는 게 귀찮으니까 방에 들어와서 좀 뛸라 그러면 얼마나 혼났는데요. 뛰면 깔아앉아서 손 봐야 되는데 방 뜯어봐. 그거 얼마나 일이 커. 그러니까 방에만 들어오면 야 앉아 부들 꺼진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원형을 찾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원형을 찾을 때는 시대를 특정을 해야 된다 이건 시대를. 그 시대를 특정하는 건 상당히 자기적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양식적 복원 얘기를 한 것도 이게 가다 보면 이게 좋아. 그러면 그렇게 바꾼다고요. 계자리가 언제 생겨났는지. 그래서 그게 지금 아직 논문에도 특정이 안 되고 있어요. 조선시대에 생겼는지 고려시대에 생겼는지. 어쨌든 우리의 전통은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익숙하고 우리한테 좋은데 왜 익숙하고 좋냐? 우리가 쓰는 재료들이 이게 안 좋은지 좋은지는 그 순간에 알 수가 없어요. 지나봐야 알아. 과학적으로 증명하면 된다. 이놈의 과학이 자꾸 발달을 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밝혀지는 게 많아. 그러니까 어렵다고요. 그 가장 좋은 건 뭐냐? 오랜 기간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써왔기 때문에 괜찮다. 그거만큼 좋은 과학이 없어요. 그래서 전통이 중요한 거예요. 전통이 좋은 거고 오랜 기간 우리 조상들이 다 임상 실험을 끝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통을 우리가 따르면 큰 오류가 없어. 이미 다 검증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한글, 한식, 한국, 한옥, 한지, 한국음악 이렇게 이제 그 한 스타일 하는데 이 온돌은 이거를 초월해요. 사실은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거 세 가지를 얘기하라. 그러니까 학자들이 뭐 이게 중요하고 이게 한 스타일을 아무리 얘기해봐야 모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 이거죠.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 세 가지, 대표하는 문화를 세 가지를 얘기하라.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한글, 세상에서 가장 편리하고 과학적인 언어란 말이 탄생 연월이 있는 글자는 우리나라 글자밖에 없다고요. 언제 만들었다 이런 글자 있어요? 다 이러다 만들어진 거라고요. 우리는 누가 만들었다, 언제 만들었다, 어떻게 만들었다 이게 다 나와 있는 글자는 이 전 세계에서 한글밖에 없다고. 금속 활자예요. 금속 활자 8만 대장이야. 금속 활자가 우리가 지금 하는 4차 산업혁명 이상의 파급 효과를 당시에 가진 거예요. 금속 활자가 있기 전에는 다 썼잖아요. 다 그리고. 그래서 옛날에는 금속 활자가 나오기 전에는 책 한 권이 집 한 채 값만큼 비쌌다고요. 근데 그게 그냥 100분의 1 가격으로 떨어지고 촥 퍼지고 이렇게 된 게 활자덕택인데 그 금속 활자가 우리나라가 최초잖아. 그 독일의 구덴베르크가 한국보다 무려 150년이나 앞서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우리는 불경을 찍었고 걔네들은 이제 금속 활자를 우리한테 가져가서 성경을 찍었죠. 그 우리한테 가져갔다 안 가져갔다는 말이 많아 학자들 간에. 근데 150년간에 걸치면서 이제 중국 쪽으로 해서 흘러갔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고 걔네들은 자체적으로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이 글로벌하고 그 다음에 금속 활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이 온돌이에요. 그 다음이 온돌이라고요. 세 가지 하면 온돌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온돌이 그만큼 과학적인 발명이고 추운 지방에서 살게 하는 핵심 기술이라고요. 아니면 추운 지방을 못 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치카도 바로 온돌의 일종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 로마의 하이포커스도 온돌의 일종이고 알라스카 구들도 그것도 이제 온돌의 일종이죠. 근데 우리가 자꾸 온돌을 우리만 쓰고 우리 거고 우리만 있다 그러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 쓴 거를 가장 발달을 시킨 게 우리라 이 말이에요. 서민화 시킨 게. 딴 나라는 다 귀족으로 해서 끝나고 말았어. 서민화까지 시킨 게 바로 우리예요. 그리고 온돌이 패시브 하우스의 핵심이고, 물론 지금은 한옥에 하나로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래. 딴 팀에서 다. 근데 제가 온돌은 여기서 뚝 띄어나서 이거 전체보다 온돌이 더 낫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 금속활자 온돌, 이 온돌을 우리가 문화재 장인으로 한다는 건 자존심이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한글 금속활자 온돌, 이 한글 한식 무슨 케이팝 어쩌고 저쩌고 다 털어봐야 온돌 하나에 못 미친다 이 말입니다. 외국 사람이 오면 온돌 보러 가자 그러면 갈 데가 없어. 궁궐에 가서 온돌이 보여, 생활하는 게 보여. 안 보이잖아요. 못 되니까. 연구소가 별개 다 있어 보면. 그거는 사실 우리나라하고 상관이 없는 아주 먼데 청해성이라고 중국의 저쪽 그 서북지방이라고요. 근데 서북지방을 가도 이 온돌이 있는 거야. 청해성에. 청해성이 한번 큰 호수가 있는 사천성 위에거든요. 근데도 거기에 들판에 방에 이렇게 구들이 다 있어. 이게 벤치카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뭐 우리 구들이라고 봐야죠. 이거 지금 밥하는 거 있고 저 침대 딱 있잖아요. 예.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있고 노르웨이나 독일이나 이거는 다 제가 한번 봤었고, 회전 구리들이 됐든 회오리 구들이 됐든 이 높이가 안 나오면 저장하는 용량이 적어서 안 돼요. 근데 단순히 그냥 고리만 깊이 해버리면 아래 저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래도 저장이 되고 위에도 저장이 되려면 약간의 층을 형성하든지 경사로 해서 그걸 커버하든지, 그 구들장과 구들장 사이가 30cm 이상이 되면 거기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 버린다고요. 아래 그 안에서 거기서 3cm마다 층을 두면 뜨거운 게 가면 같이 다 통해서 아래도 뜨거워지는데, 이게 통으로 이렇게 되면 아래는 차고 위에는 뜨겁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뜨거운 데는 더 뜨겁고 차가운 데는 차가우니까 빨리 식어버리는 거예요. 통째로 뜨거운 채로 있어야 오래 가는데, 그러니까 아짜방이 통째로 뜨겁고 이 일부분의 그 아래목 부분은 2중이나 3중 구들이 이제 만들어진다. 그 어저께 그 얘기를 하실 때 아까도 얘기했었구나. 이게 과연 우리가 문화재만 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문화재만 해가지고는 먹고 못 살아요. 왜냐하면 문화재는 또 사람이 사는 데도 아니야. 사람이 사는데 접근해서 한옥을 지어도 문화재 한옥만 해가지고 한옥 장사 안 돼요. 문화재 아닌 한옥을 해야지. 문화재 아닌 한옥을 누가 짓겠어요? 문화재 아닌 한옥은 누가 짓느냐고요? 건축업자. 건축업자가 짓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건축업자보다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 일반 건물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일반 건물을 다 통달하고 문화재도 통달해야 먹고 사는 거지, 문화재만 해가지고는 일반 건물을 못 만지면 안 된다고요. 옛날에 뭐 문화재 아닌 거 구별했나요? 옛날에는 문화재고 아니고 다 뭐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문화재 아닌 것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문화재 이상으로. 그러니까 일반 건설업자는 문화재를 모르고 문화를 몰라. 그냥 서양 건축을 해 건축업자로서 할 뿐이야. 근데 우리는 그 사람하고 다르게 우리의 전통 문화재를 알고 이 현대 건축물의 온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온수 온도를 해도 다르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장인들이 그 고민을 안 한다고요. 그냥 옛날 거 흉내내고 하던 것만 계속하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 미래의 문화재는 누가 만들어요?
상인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건물은 건설업자가 만들 판이에요. 지금 100년 후에 문화재들 건설업자가 만든 게 문화재가 되겠어? 문화재 기능인들이 만든 게 문화재가 되겠어요? 문화재 기능인들이 만든 거는 이미 된 문화재지 새로 만든 게 아니라고요. 그럼 새로 된 거 아까 우리 이완기 교수님이 했잖아. 문화재가 어떤 게 100년 후에 될 거냐고. 옛날에 복제한 게 되는 건 아니잖아. 이미 그건 돼 있는 거고 복제한 게 왜 문화재가 돼? 새게 돼야지. 왜 문화재 온도라는데 제가 현대 온도를 툭 이렇게 갖고 오느냐 하면 소비자가 살기에 편하고 원하면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거를 과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디에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다음 문제야. 이 내용을 알고 있고 안 하는 거하고 모르고 있고 못 하는 거하고 다르다고. 지금 목수들이 저걸 설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목수들이 설계를 안 해. 설계를 안 하면 뭐 할 수가 없지. 목수들은 설계를 못 하죠. 옛날에는 설계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의 제가 이제 건축사잖아. 지금의 건축사가 옛날에 도편수라고요. 그 도면을 그렸다고요. 도면 그린 게 장판이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디테일을 더 안 그렸을 뿐이지 자기 머릿속에다 놓고 그때는 썼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컴퓨터로 해서 다 그려져 있어. 우리나라에 있는 문화재 전체 도면이 전체 상세 도면이 다 있어. 언제든지 볼 수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바닥으로 이렇게 굴뚝이 다 지나가잖아요. 바닥으로 굴뚝이 땅바닥으로 지나가서 세워가지고 이제 워낙 궁궐이니까 이 폼 잡아야 되니까 폼을 이렇게 잡아놓은 거지. 지금은 불 때는 그렇게 아니 여기가 나가는 게 못한다니까요 지금. 아니 불 때고 기능은 다 살아 있나요? 글쎄요. 그거 모른다니까요 그걸. 네, 왜냐면 그래서 시설만 돼 있지 안 돼봤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제 그 94년에 그 구두를 터득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 구들 장인을 찾았어. 그러더니 없어. 근데 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최영택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나이가 나보다 한 20살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 한양공대 건축과를 졸업했어. 6.25 때 참전용사야. 그래서 6.25 때 전쟁을 할 때 이 참호 속에서 이게 추우니까 죽겠잖아. 그때 이게 그 참호 속에다가 구두를 만들어 가지고 버텼대. 그래서 그거가 구들이 이게 얼어 죽지 않는 방법이다는 걸 터득해서 군대 제대하고부터 그 구들을 연구하러 다니고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해가지고 구들이 정말로 금방 제가 막 열변을 하던 정말 글로벌하고 한민족이 가장 우수하고 구들이 정말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인류를 구원할 핵심이다. 그 얘기를 너무 하니까 공무원들이 다 이렇게 가기만 하면 하도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궁궐에 불을 떼야 되는데 이게 다 썩어가지고 되겠느냐고 니네들이 문화재 직원이면 나야 빨리 불 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가지 맨날. 불 질르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신문지로 막 불 떼서 소방대 부르고 난리가 나고 어쨌든 그 양반이 그래서 구들 학회를 사실은 한국에서 만들었었어요. 구들 학회를. 근데 그 양반이 돌아가셔서 이제 끝나버리고 말했지. 그때는 이제 정식 또 사단법인도 아니고 개인이 했던 거니까. 그래서 김남훈 교수가 구들 연구를 그 당시에 로마의 하이포코스트를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 구들 연구를 했어요. 그 양반 책이 그래도 지금 제일 굵어. 온돌과 구들 해서. 구들 만들기 아니야 구들 이야기 온돌 이야기인가 책이 있어요. 김남훈 교수랑 나랑 그래서 이제 부회장을 같이 하면서 최영택 회장이 이제 그 사람은 교수가 아니니까 이제 교수 근데 하도 교수 욕을 하니까 교수들이 붙어 있질 않아. 근데 김남훈 교수랑 나는 이제 구두를 해야 되니까 그래도 거기 붙어 있어야 되잖아. 궁궐 구두는 그 사람이 바삭하게 잘 알고 다 이제 협력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연변 과학기술대학까지 초대를 해가지고 기념 특강도 하고 거기 연변도 둘러보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이제 연변 구들이 신기하니까 뭐 들어가서 불 떼고 쑤시고 뭐 하고 국회에 가서 같이 이것도 하고 그 양반이 국회 되게 잘 갔어요.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이거 하고 그런데 이거 너무 심하게 하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목욕하다 가버렸어. 아유. 그래서 문화재 기능인 해달라고 하다가 안 돼가지고 국토부랑 같이 해서 만드는 게 이게 문화재 기능인이 여러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하시는 게 되는 겁니다. 안 감사합니다. 그랬으면 아직도 문화재 기능인은 없어요. 그냥 비장공이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세계문화유산에 한다고 국토부랑 같이 또 으쌰으쌰하고 신문에 내고 인터뷰하고 책 내고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 또 난리가 나가지고 아, 그 우리 그 문화재청에서 해야 되는데 왜 자꾸 국토부랑 하느냐. 아, 니네들이 안 하니까 그러지 뭐. 그거 할래? 하자. 그래가지고 2018년에 이 우리 온돌학회에서 드디어 온돌 문화를 우리나라 무형문화 135호로 등재를 한 거예요. 그 우리나라 문화재로 등재된 게 2018년이에요. 아유. 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수한 온돌 문화가 2018년에 우리나라 문화유산이 됐다고요. 늦었지만 빨리 된 거. 예. 덕분에. 중국이 가져갈 뻔했네. 중국이 가져간다고 내가 난리 쳐가지고 안 되면 중국하고 내가 하겠다. 나 중국 교수인데. 뻔했네. 중국이 우리보다 먼저 한 게 농악하고 근해 시소 이런 거 다 거기서 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부랴부랴 한 거예요. 중국은 조선족들이 그걸 다 하고 있으니까. 농악도 이렇게 해버렸어요? 네, 중국이 하니까 우리가 따라서 한 거예요. 중국은 애초에 농악이 우리보다 먼저 중국 그 문화유산이에요. 세계 문화유산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했지 이제. 우리가 이거 펜 때는 빠르니까. 동작이 빨라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인어가 아니라 그 뭐지 제주도 해녀. 인어래. 해녀를 제주도에서 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부랴부랴 해가지고 또 한 거고 우리나라 하도 이걸 부랴부랴 빨리빨리 하니까 중국보다 우리가 더 많아 무형유산이.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우리 한국은 야 한국 니네는 나라도 중국 일본보다 작은데 왜 이렇게 많으냐. 그러니까 니네는 매년 단 나라는 1년에 한 번씩 신청하는데 우리나라는 페널티를 먹어서 2년에 한 번씩 신청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온돌 문화도 집어넣자 했는데 이제 신청을 하러 갔어요. 사실 유네스코에 가가지고 이제 이래 한다. 근데 뭐에 걸리느냐 하면 이제 사라져가는 유산은 긴급으로 이렇게 들어가기도 해요. 사라져가는 유산은 국적에 관계없이 보존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이게 그 온돌은 사라져가지를 않잖아요. 이게 계속 하니까. 그리고 국적도 있고 그런데 조건이 자기 나라의 문화유산이 아니면 신청 조건이 안 되는 거야. 자기 나라도 안 되는 걸 왜 세계유산에 넣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말이 되지. 그래서 이제 문화재청 가서 또 으쌰으쌰해서 니네들 때문에 세계문화유산 못 누고 있으니까 책임져라. 그래서 얘네들이 밀려서 이제 이제 우리나라 문화유산 등재하는 용역을 이제 냈지. 그래서 우리가 그 용역할 팀이 없으니까 이제 제가 거기 붙어가지고 용역비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3천만 원인가 받고 이제 그 조사를 쫙 해서 전국에 조사하고 온돌 연구소, 온돌 놓는 사람, 또 온돌 이런 단체들 다 조사하고 장인 조사하고 이거 쭉 역사 조사해가 쫙 책 만들어서 이래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넣어야 된다. 근데 사실 그 실제 조사해 보면 온돌이 문화재로 딱 된 게 없어요. 온돌 자체가 문화재로 된 게 없다고. 그러니까 무슨 뭐 무량수전도 있고 뭐도 있는데 온돌만 된 거는 그 2개가 이제 그 돼 있는데 그것도
온돌 자체가 된 거 아니에요. 아까 그 아짜방도 온돌이 문화유산으로 된 게 아니라 아짜방지잖아. 아짜방지. 아짜방지라는 거는 뭐냐면 그 자리에 자리. 흔적만 있는 자리다 이 말이지. 회암사 지도 마찬가지로 그 회암사의 터가 문화재인 거지 그 온돌 자체는 문화재가 아니라고요. 그래 가지고 온돌을 문화재로 만들어야 되는데 하다가 온돌 자체는 안 돼도 구들장은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구들장 산지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데가 오봉산 구들장 그 채석장이라고요. 그래서 오봉산 구들장 채석장에 그 채석하던 자리하고 구들장 이렇게 떠든 그런 흔적이 쫙 있는 거를 이놈의 그 군수가 이제 나를 불러가지고 자기네 그 문화재로 하자는데 딱 가보니까 이게 문화재로 충분히 할만하거든요. 국가문화재로. 근데 가서 보자. 가서 보니까 이놈들이 옛날에 그 소달구지로 그걸 내려오던 데거든요. 거기 이제 구들장을 싣고. 예. 근데 그게 이제 오래됐으니까 다 부실해졌지. 예. 근데 그게 아주 이쁘게 남아 있었는데 이 양반이 포크레인으로 그걸 일자로 길을 내고 있으니까 다 걷어내가지고. 아이고. 그러니까 그 작년 1년 동안 작업을 해가지고 신청을 했어요. 6개월 심사하고 2번의 보완을 거쳐서 작년 4월에 이 고시를 하고 5월에 문화재가 됐어요. 그래서 온돌로 문화재가 된 거는 오봉산 구들장 채석장이 그게 근대 문화재로 등록이 됐습니다. 오봉산 구들장 채석지. 그래서 문화재가 이렇게 국가문화재가 되면 일단 딱 그게 국가문화재 팻말이 생겨서 문화재가 일단 보유하는 군이 되는 거야. 문화재를. 그렇지. 그래서 온돌에 거기가 이제 메카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온돌 문화재 있는 데는 우리야. 그럼 자기네가 이 최고의 자리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군수가 그 마음을 먹으니까 국가문화재를 1년 만에 만든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적인 게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군수의 힘이 아니고 교수는 힘 아닙니까? 제가 물론 밤새워서 만들긴 했지만 이것도 수익계약이 안 된다 그래서 뭐 입찰하면 딴 사람 못 한다 그러고 저 수익계약을 3번이나 했어요. 금액을. 이것도 학의 힘이다. 우리 학의 제가 힘. 10억 예산했는데 결국 1억 했어요. 1억에 돈 없다고. 우리나라 사람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화재가 되기가 힘들었고 우리나라 사람 누구도 구두라면 한마디씩 다 해. 나 뭐 할아버지 밑에서 보고 내가 다 났어 뭐 이런 다 하니까 그러니까 더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구들은 사실은 이게 뭐 취사용 구들이지 이 난방 전용은 아니거든요. 난방 전용 구들은 다른데 이 구들이 조금 그 발전의 가치가 많은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다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부모 때부터 해가지고 이어온 사람들은 이제 그 없으세요. 지금 현재 생존하신 분들은. 이제 젊은 분 한 분이 이제 선친 때부터 하신 분들이 이학수 선생이라고 있는데 그분은 활동을 안 하셔. 혹시 이학수 선생 아시는 분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구두를 최영택 선생한테 배울 때 구두를 학교를 하던 사람이 이학수 선생인데 이학수 선생은 그 선친이 해가지고 아들이야. 그 나이가 저보다도 어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니까 제가 한두 번 봤는데 그분은 전통 구두로 문화재나 이런 데는 관심이 없어. 그냥 구두를 가르치고 현대화하고 구두를 이렇게 세계화하고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대전 엑스포에 뭐 구들 엑스포를 한다는 둥 또 프랑스에 가서 구두를 이제 에너지 뭐 한다는 둥 하고 가르치는 거 몇 번 하고 그 가르치는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우리 오홍식 선생하고 유종 두 사람이 거기서 처음 이제 구두를 배우셨죠. 근데 거기는 뭐 그거 이상 못 가고 연구하고 그걸 안 하니까 이제 이제 우리 온도락에 오셔서 1기로 졸업하고 이제 여기서 계속 활동을 하다가 2014년 이제 구들
문화재 기능인 이제 그 성립되면서 그 딴 사람들하고 해서 이제 전통 구들 협회를 만드는 거지. 그리고 여기 있다가 또 간 이화종 선생은 그 양양인가? 영월에 계신데 그분은 이제 사업적으로 하지 않고 아들이 아파서 구두를 이제 공부해서 아들을 위해서 구들방 만들고 그리고 마을에서 이제 그 마을 기업 협동조합하면서 마을 사람들이랑 놓고 이화종의 구들 벽난로 해가지고 책도 쓰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그분은 이제 그 제가 여러 번 만나고 책도 보고 여기서 이제 그 벽난로 구들도 보고 했는데 연구도 깊고 겸손하시고 잘하세요. 그리고 김명환 선생이라고 무은 구들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인터넷에 많이 뜨고 금방 아까 자침관이니 이런 한자 여러 가지 말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기로 오셔서 한번 하시라고 그랬는데 뭐 안 오셔.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구두를 하면 여러 군데를 이제 다 다닐 텐데 보시면 좋은 건 취하고 나쁜 거는 그냥 얘기하지 말고 조용히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세요. 싸우지는 마시고. 대신에 이 구들 문화, 온돌 문화가 널리 퍼지고 잘 화합할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여기는 모든 구들인과 모든 단체를 어떻게든 잘 끌어가도록 도와주는 입장이지 거기랑 뭐 경쟁을 하거나 뭐 싸움을 하거나 뭐 그 친구들을 이겨야 된다거나 그런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 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유스럽게 하시면 되고 그 아쉬운 점은 이제 구들인들이 학회가 아니라 어떤 이 현대구들, 뭐 전통구들 이런 것들을 잘하는 협회를 만들어서 이제 그 구들을 시공했을 때 우리가 보일러 시공하면 보일러 시공 확인서를 끊어가지고 책임을 지고 뭐 전기를 시공하면 전기 시공 확인서 책임을 지고 통신 시설 하면 통신 확인서, 가스 시공 확인서를 다 끊어줘서 이 건축사가 감리를 할 때 그 확인서를 보고 준공을 도장을 찍어주거든요. 왜냐면 건축사가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이 가스가 잘 됐는지, 뭐 전기가 잘 됐는지, 보일러가 잘 됐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협회에서 시공 확인서를 받아서 그걸 보고 준공 검사를 해주는데 이 구들은 그런 협회가 없어요. 우리 온도락해서 해달라면 해줘요. 제가 놓은 거는. 근데 놓지도 않은 거는 알 수가 있나, 그 어떻게 도장을 막 찍어줄 수가 없잖아요. 가서 확인도 하고 놔야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제가 건축사 협회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들도 준공할 때 구들 준공 확인서가 없으면 준공을 내주지 말자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면 구들 가스 새서 사람 죽으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그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만드는 사람이 제대로 만들어서 이제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누군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확인을 협회나 학회에서 이제 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놨는데 사고가 난 거랑 허접하게 나서 사고 난 거랑 달라요. 그리고 재판하면 밝혀져요. 네. 저도 이제 사고가 나면 죽은 사람이 소송을 건다고요. 그러면 이제 집주인하고 싸우게 돼요. 집주인은 책임을 져야 돼요. 잔 사람은 우리 아버지가 당신 때문에 죽었다고 물어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당연히. 그럼 자는 사람이 부주의를 했느냐, 집이 못 잘 때를 만들어서 했느냐, 이게 다툼이 벌어져요. 제가 가서 증인도 쓰고 현장 조사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너무 허접하게 나서 그 식은담 옆에 연기 안 새는 그걸 안 해가지고 다 그래요. 선진국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